영화라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약간 저를 계속해서 설레게 하는 연인이죠. 네. 와, 대단하십니다. 연인이라는 말을 영화에게 쓸 수 있다니. 시선님을 알고 있는 게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네. 만나본 적이 없고 뭐 이러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임프레션, 약간 인상을 바탕으로 그냥 쓴 글이니까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또 새로운 질문도 많이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뭐 영화 관련돼서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니까 네. 사실은 이제 시선님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보고 쓰고 말하고 편집하는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킴님 구독자 여러분들. 영화 친구 김시선. 제가 개인적으로 스키머 웨스트라는 채널 자체를 그 학교에서 약간 방과 후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약간 저에게는 영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만난 방과 후 선생님 같은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평소에 너무 잘 보고 배우고 느끼는 채널이라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시작할 때 다른 유튜버 분들과 이렇게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 했었는데 네. 어떻게 그래도 이제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약간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야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사실은 가장 많이 알려지긴 하셨지만 네네. 활동 자체는 뭐 GV도 하시고 평론가의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팟캐스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책도 쓴 이제 작가시고 이러신데 네네. 어떠한 그 명칭이 본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한데 이게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게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결국에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와 그리고 관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영화 보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제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요즘에 플랫폼이 굉장히 이슈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OTT 관련 행사에 가면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책을 이제 쓰러 출판사에 가게 되면 뭐 선생님 또는 작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영화제에 가면 또 평론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제 하는 일은 똑같은데 결국에 그 장소에 따라서 저의 직함이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저의 정체성은 그냥 영화 보는 사람. 김시선 영화 보는 인간님 이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시선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시선님. 네, 시선님. 그래서 저도 이제 행사 가면 어쨌든 그 행사에 그 저를 통해서 대중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어떤 행사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약간 그냥 시선, 김시선이라는 친구가 가장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쓰시는 그 포스트나 이런 거에도 많이 느껴지는 게 영화 친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영화 친구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친구가 영화에 있어서 친구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뭐 몇 살인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좋아해. 그러면 너도 놀란 좋아해?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화 친구 김시선 이렇게 붙인 건데 처음에 그거 이름 정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약간 오글거린다고? 그렇죠. 오글거린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여기 또 하나의 샘플이 있네요. 지인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이게 뭐가 잘 될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어떤 후기도 봤냐면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드님과 같이 보시나 봐요. 네네. 근데 아들하고 같이 그걸 약간 따라 하신대요, 맨날. 영화 친구 김시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영화라는 미디어가 친구랑 볼 때 더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 정말 조용한 방에서 오디오 시스템 빵빵한 곳에서 그걸 굳이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크린에 이제 투사된 영화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확장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죠. 저도 집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스템 이번에 설치해놓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만족하고 있고. 근데 문득문득 입이 간질거리는 거죠. 아쉬운 거죠. 뭔가 친구하고, 야, 너 어땠어? 뭐, 저거 나 별로였어. 그 작은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영화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키님도 혹시 그 작업하실 때 혹시 집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거랑 카페에서 작업하시는 거 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애들이 하도 방해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카페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기? 아, 뭔가 그게 있죠. 저를 더 흥분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도 같이 극장 안에서 뭔가 영화 얘기를 탁 나누는 건 아니지만 같은 화면을 보다 보면 누구는 약간 웃음소리가 살짝 들리기도 하고 누구는 약간 움직이는 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약간 기분 좋은 노이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 보는 재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책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아무래도 책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3권을 받았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진짜 가서. 그 본인의 이야기로 순수하게 이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로 정말 쓴 책이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로 진짜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네. 이거를 딱 출간했을 때 그런 어떤 소감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똑같지만은 일단 잘 마무리됐구나. 일단 안도감, 쉽게 그리고 편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약간 책 읽는 맛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여기에 추천되거나 소개됐던 영화들도 나도 한번 봐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런 반응들이 좀씩 와주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첫 소감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일단은 술술 읽힌다는 점은 저도 100% 동감하고요. 진짜 빨리 읽었고요. 저는 되게 스릴을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말 그 영화 보는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프로페셔널하게 보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훔쳐보는 느낌? 만드는 거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좀 간과하고 살 때가 좀 많았거든요. 만드는 거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감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진짜 깨알 같은 디테일 많이 넣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많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허리디스크도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긴 영화가 실제로 존재하냐도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뭐 10시간, 12시간, 8시간짜리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했었고 네네. 그걸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보통 뭐 90분? 2시간 이내의 영화들인데 그렇죠. 8시간 진짜 길어도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브 디아즈의 그 스푼 미스터리를 위한 자장가 같은 영화들은 8시간짜리 영화고 네. 뭐 자크 리베트의 아우도는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죠. 긴 영화 중에. 근데 그건 12시간 정도 영화고 그런 영화를 본인도 이제 보러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때 그 심정은 그 영화를 내가 정복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궁금해서 관찰하러 갔다. 어떤 건가요? 이 영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크 리베트 아우론이라던가 뭐 라브 디아즈의 영화들이라던가 왕비의 영화들이나 긴 영화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담아야만 했을까라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영화 보는 인간으로서의 궁금증이었고 근데 이제 아침부터 보러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제 책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읽어보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오전 9시쯤에 갔을 때 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긴 영화를 보러 제가 다른 데 영화제를 가봐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아. 얼굴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거나요 거기서? 서로 말은 안 하는데 서로 그냥 저분도 맞구나. 뭐 이렇게 대충 서로 그건 알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책에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약간 전쟁을 나가는 그 병사 같다고. 실제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도 관찰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쓱 봐보니까 뭔가 진짜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거나 이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물을 적게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긴 영화를 봤던 영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저는 이제 평소처럼 이제 뭐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테이크아웃 긴 잔을 가져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물병에 굉장히 소량의 물만 담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죠. 이게 마시면 보통 이제 몇 시간 뒤에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 반응이 오기 전에 끝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올 때쯤 영화가 끝나요.
뭐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던 게 저거를 봐야지 진정한 영화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나 약간 그거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것도 저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네. 처음에 제가 그 영화 학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네네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긴 영화까지 보면 내가 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얘기하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보다 보니까 그 영화에 또 그 영화들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막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면 어떤 오지 탐험 이야기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반인들은 감히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에어리어라서 프리랜스 크리에이터의 삶을 지금 한 10여 년 살아오셨는데 그거를 또 꿈꾸시는 되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어디 회사 같은 데 소속되는 것보다 정말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고 싶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사실은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뭐 30대 이 정도를 살아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네네네네. 사실 그렇게 젊으신 분들께 약간 좀 팁을 드릴 수 있고자 크리에이터의 삶은 어떻게 영위하고 계신가요? 이게 모든 프리랜서 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양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다른 분들도 봐도 그렇지만 유튜브에 몰입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온 힘을 쏟지만 유튜브 하나를 믿고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다양한 일들을 당연히 하는 것 같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바쁜 척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긴 한데 네네네. 바쁜 척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네네. 말이냐면 이게 저희 삶 자체가 일이 없어도 일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으면 더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일 없다고 해서 그냥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또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속된 말로 저희 말로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삶의 경제적인 영위를 하면서 해야 그게 지속 가능한 삶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결합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일 없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날 때 바쁜 척 하고 다녀야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프리랜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바쁜 척을 하셔야 돼요. 본인은 이제 그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그 욕망, 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과 일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에 그 욕망을 어떻게 더 잘 발현할 수 있을까 바쁜 척을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욕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일과 일 사이에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되게 불안하고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연은 또 다른 우연을 만든다고 저는 이제 책에도 썼는데 네네. 저는 그 또 다른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상태 아무것도 내가 뭐 딱히 뭔가 하고 싶긴 하지만 뭔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치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상투적인 그런 조언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뭐 일단 해라 하는데 근데 그거 이상의 사실은 조언을 방법이 없어요. 네, 하기가 이게 힘들어요. 진짜 안 하면은 뭐도 안 생기고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저한테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오만방자한 시절에 네네.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나 이런 영화도 나 정말 많이 봤고 영화에 대한 글도 정말 많이 쓸 줄 알고 근데 왜 나보다 뭐 저 사람들이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또는 왜 나보다 저 사람들 더 찾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한테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제가 저 스스로를 다듬어서 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저 친구가 저걸 할 줄 아는구나를 절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이 내가 잘한다는 걸 알아줄 거다? 이거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0.1% 정도. 네, 정말 0.1%고 저희 같은 이제 그 밑에 수면 밑에 있는 네네네. 친구들 저도 지금 뭐 유튜브로 많이 알아봐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수면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게 살짝 머리가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제 다 이렇게 있는 상태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면 무언가를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네. 살짝씩 네, 내밀어야지. 네, 맞아요. 소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다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모든 프리랜서는 그 불안함을 결국에는 자기 친구처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없으면은 맞아요. 정말 급하게 다음 일을 찾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 맞아요.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 거 아니야. 불안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긴 할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불안하니까 자꾸 일을 벌리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벌리는 데 있어서 계속 일을 벌리다 보면 또 다른 우연들이 생기고 그 우연 속에서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요즘 시대에는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폼을 낮출 것인가. 다양한 우연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네. 너무 특출난 0.1% 저희가 말한 0.1% 시도 한두 번만 해도 성공하겠죠. 근데 네. 대부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이 힘이 안 빠져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하나하나의 시도들을 되게 낮은 폼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도할 것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그 시선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힘을 쓰면 힘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제 컬러를 그린과 옐로우를 썼는데 그 컬러를 쓴 이유가 저희 동네 근처에 오클랜드 에이스라고 머니볼 있죠, 영화. 네네네, 그 머니볼. 팀이거든요. 네네. 구단이 보통 그 시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있어야지 잘 돌아가는데 그 바로 네네. 옆에 동네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는 정말 부자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빵빵하게 선수들 영입하고 이러는데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있는 오클랜드 에이스는 정말 가난해요. 하지만 역사상 보면은 그 팀도 정말 가성비 좋은 선수만 뽑아가지고 우승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 팀이 마음에 들어서 그 팀 색깔로 한 거거든요. 그린, 옐로우. 그런 것도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면서 내 에너지를 너무 안 쓰겠다. 난 가성비 위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거 저는 제가 항상 네. 제가 이제 유튜브 그런 컨텐츠 강의는 아직 이제 많이 문의는 들어오는데 네네. 아직은 제 스스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제 많이 거절은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성비 높게 녹일 것인가. 네. 정말 동의합니다.